안녕하세요. SOS의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예, 사실 저도 아직 한창 현업에서 투자를 받으러 뛰어다니는 중에 이렇게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선배는 바로 직전에 투자받은 선배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실감나는 얘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미래차 분야다 보니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차 관련된 스타트업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투자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자는 뭐 또 성공의 하나의 지표로 보시는 분도 있고, 예, 얼만큼 투자를 받았는가가 어떤 나의 어떤 성취의 목표,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는 결국 자금 조달을 하는,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과정의 한 과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조달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의 자금이 조달되는 상황을 저희가 흔히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차, 미래차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열릴 때까지 저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돈을 벌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자금 조달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투자를 잘 받아야 될까? 전략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좀 특성의 정의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에이다스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있고요. 레이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시장에서 이미징 레이더 시장이 또 열리고 있고요. 라이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인 뭐 그런 것처럼 그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의 최종 고객은 누군가? 우리는 다이렉트로 OEM 자동차 회사랑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티어 1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로봇 택시 회사들과 협업이 가능한 건지, 이런 관점에서 따라서 또 전혀 어떤 투자자가 더 좋은 것인가, 어떤 투자를 어느 시점에 얼만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사실 다 기술 기업이시겠지만 어,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자금이 기술 이상으로 더 중요했던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기술은 당연하고 우리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파트너십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결국 그 경쟁사 내지는 유사 시장의 다른 회사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현재 인텔에 인수가 된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타임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회사는 저 회사와 유사한 건 뭐고 다른 건 뭐고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어떤 걸 하면 저 그림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대표 탑티어 라이다 경쟁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차별점과 우리의 또 장점 단점, 우리의 그런 경쟁 우위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성장 단계별로 뭐 저희가 뭐 시드 단계다, A 라운드다, B 라운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또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결국 이거는 제가 제너럴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보통 시드일 때는 어떤 초기 팀 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A 라운드를 전후로 MVP를 구현해서 샘플을 가지고 시장을 검증한 다음 뭐 B 라운드에 정식 양산을 해서 C 라운드에 이걸 스케일업한다. 뭐 이런 제너럴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스토리를 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방향, 우리 회사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그 관점에서 요거를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듣는 청중 투자자가 끄덕끄덕 하는구나. 그러면 그에 맞는 투자도 들어올 것이고 성장도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좀 콕 집어서 이렇게
쪽집게 전략처럼 한번 준비해 보려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아들들이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곤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 그 탑 라인, 미들 라인, 바텀 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의는 이건 뭐 다 제가 임의로 만든 얘기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결국 탑 라인은 우리가 잘 되면 정말 이만큼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텀은 야, 우리 시장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 라인은 가장 일반적으로 못해도 저희가 연간 뭐 2배 성장, 그리고 국내 IPO 통해서 뭐 엑시스는 가능합니다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뭐 업사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탑라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로 따지면 모비라이 같은 회사를 하면서 저희가 잘 되면요, 모비라이처럼 에이다스 시장에 그 시장 점유율 이만큼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17조의 뭐 M&A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또는 저희 해외 시장에 있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죽스를 뭐 1.5조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됐을 때 그리는 것들을 저희가 뭐 얼마 정도에 될 수 있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사 사례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 사업이 저런 사업하고 비슷한 거고 미국에서 저 정도 규모면 한국이면 못해도 이 정도 가겠네 라고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업사이드를 한 번에 그냥 각인을 시켜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들라인은 어쩌면 이게 가장 분석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략을 잘 짜셔야 될 텐데, 그냥 저희가 IPO를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과 시장 규모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들을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매출과 뭐 숫자들을 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우리의 파트너십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정리해 본 거는 결국 우리 시장 규모와 저희가 단가를 기준으로 우리 매출은 이렇게 나는데 저희 수익은 이만큼 납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이런 자료로 분석해도 좋고요. 저희가 뭐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내는 기사들을 투자자들이 검색했는데 그 기사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 정도에서 이런 파트너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게 자기 머릿속에 딱 짜 맞춰지면 위에서 내가 투자해야겠구나. 못해도 상장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할 점은 이게 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이거는 못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정교하고 이게 끝인 경우가 되면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거네 라고 해서 저희 업사이드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텀 라인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늦게 열릴 수 있고요. 특히나 투자자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히스토리컬리 그 회사 참 기술 좋았고 사람 다 좋았는데 시장이 그 회사 망하고 1년 있다 터졌어. 그래서 어떻게 관점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시장이 조금 더 늦게 열릴 가능성은 있는데 언제나 있는데 그 관점에서 이 회사가 그 시장이 열릴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최소한의 안정감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뭐 웨이모 같은 경우도 결국 라이다를 만들어 팔려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 로봇 택시 말고 트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잘하고 규모 있는 빵빵한 웨이모 같은 회사들도 그들이 먹고 살 생각들, 수익을 낼 계획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바텀라인 캐시카우를 준비하는 게 결코 저희가 뭐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과제나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게 메인이 아닌 저희 메인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현재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저희는 20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2017년도에 퓨처플레이에서 시드 투자를 하면서 이 팁스를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고요. 2018년 여름에 결국 만도를 포함한 시리즈 A 68억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A 플러스라고 하고 2019년 말 2020년 초에 98억 정도 받았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라운드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A 라운드, A 플러스 라운드 금액은 뭐 168억 정도 썼는데 그때까지도 연구 개발을 계속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때에도 A 플러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요번에 이제 B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저희도 산업용 라이다와 차량용 라이다 관점에서 이제 양산에 준하는 투자를 해야 됐다 해서 지금 한 2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머리 가슴비 하듯이 뭐 바텀 미들 탑 말씀드렸죠. 저희의 바텀 라인은 이미 있는 시장, 스마트 팩토리 시장 더 좁게 보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일본 센서를 국산화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있고요. 매년 쓰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뭐 3, 4년에 걸쳐서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 매출이 크든 작든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미들라인은 저희가 현대자동차 향으로 만도랑 같이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계획과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 되는 시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국내에서 기술 특례 상장하기에는 충분하겠네. 이 정도 느낌을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의 탑라인은 결국 글로벌 라이다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에이다스 시장에 또 의미 있는 탑티어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루미나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가치가 한 6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모비라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조에 준하는 큰 M&A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투자하면 최소 기술 특례 상장에서 연간 2배 성장할 거고 그게 좀 늦어지더라도 뭐 살겠네. 여기 공장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됐을 경우에는 글로벌 라이다 회사가 되면 시총이 뭐 5, 6조에서 많게는 10조 이상의 메가 딜, M&A 딜도 되겠네. 요게 이제 저희 SOS랩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거는 저희 영상이고요. 뭐 간단히 질문 있으시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